디멘히드리네이트라고 하는 어려운 말의 성분약을 복용하고 계시는군요. 여전히 많이 어지럽거나 속이 울렁거리시나요? 디멘히드리네이트는 멀미 또는 메니에르 증후군, 방사성이나 방사성 물질 때문에 생기는 중독증에 의한 구역이나 구토, 어지럼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처방되는 약인데요. 상품명으로는 보나린이나 드라마민이라고 하는 것으로 처방이 됩니다. 이 보나린이라고 하는 디멘히드리네이트는 항히스타민제의 일종인데요. 정확한 약물 작용 기전은 알려져 있지 않지만 과도하게 자극된 귀의 전정 기능을 억제시킴으로써 참멀미나 배멀미 등으로 인해서 생기는 구역이나 구토, 어지럼증을 치료하는 데 많이 사용이 됩니다. 또한 아세틸콜린이라고 하는 뇌의 신경 물질을 감소시켜서 구토 중추의 활성화를 억제해서 오심이나 구토 같은 자율신경계통의 불편함도 억제를 하게 됩니다. 용량은 보나린의 경우 성인에서는 1회에 50mg 한정을 하루에 3-4회 정도 복용할 수 있게 되어 있고, 예방 목적으로 먹을 때에는 차를 타거나 배를 타기 30분에서 1시간 전에 한 알에서 2알 정도를 복용하되 최대한 하루 4알 이상을 먹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유는 이 보나린이라고 하는 약은 항히스타민 계열의 약으로 알레르기 비염과 유사하게 졸음 등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보나린의 경우에도 복용하고 나서 일정 부분 부작용을 호소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가장 흔한 부작용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졸음이나 피로감, 두통, 입마름, 시야장애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졸음이나 피로감이 심할 때는 운전 또는 기계 조작 시에 주의가 필요하고, 운전이나 기계 조작을 앞두고 있다면 용량을 줄여서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두통이 있을 때에는 물을 충분히 마시고 진통제 정도를 복용을 하시게 되면 무난하게 회복이 됩니다. 입마름의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물을 자주 드시는 것이 좋고, 보나린은 식사하고 무관하게 먹도록 되어 있지만 속쓰림이나 복통 같은 위장장애가 있다면 식후에 복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드물지만 심각한 부작용도 올 수 있는데요. 빠르거나 불규칙적으로 맥박이 뛰는 부정맥 같은 것들이 발생할 수 있게 되고요. 소변을 보지 못하거나 불안 떨림 같은 것들이 있는 경우에는 복용을 중단하고 주치의사하고 상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특히 술을 마신 후에 복용을 한 경우에는 부작용이 높을 수 있으므로 술을 드실 때는 자제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따라서 보나린의 경우에 주의해야 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전립선 비대 등이 있어서 배뇨 장애가 있는 분입니다. 왜냐하면 항히스타민제 계열의 보나린은 혈관을 확장시켜서 전립선 비대를 악화시켜서 배뇨 장애 등의 불편을 더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는 눈의 통증이나 충혈 등을 동반하는 혀부각 또는 폐쇄각 녹내장 환자인데요. 이 보나린이 안압을 높일 위험이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하셔야 되고, 갑상선 기능 한증이나 신장염 같은 것들이 있는 분들도 이 보나린이 갑상선 호르몬을 자극해서 호르몬 분비를 촉진할 수 있으므로 주의를 하셔야 되고, 또한 이 보나린은 신장을 통해서 배설이 되니까 신장 기능이 좋지 않은 경우에도 꼭 주치의사와 상의하셔서 복용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가끔 이런 질문을 하는 환자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흔한 질병 중에 하나인 알레르기 비염이나 두드러기 같은 것으로 항히스타민제를 복용 중인데 같은 항히스타민제 계열인 이 보나린을 또 먹어도 괜찮을까라는 궁금증이 있는 분들이 있는데요. 항히스타민제는 여러 가지 계열이 있어서 수용체에 따라서 작용하는 기전들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이 보통 H1 리셉터라고 부르는 데에 작용하는 이 보나린과 알레르기 비염이나 이런 알레르기 반응에 작용하는 수용체는 서로 달라서 사실은 꼭 부작용이 이렇게 크게 예상되는 것은 아니지만 졸음이나 이런 것들은 똑같이 올 수 있기 때문에 동시에 복용하는 것은 가급적이면 삼가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꼭 필요하시다면 어떤 것이 더 불편하고 심한 것인지를 생각하셔서 먼저 불편한 것을 조절하시고 두 번째 약을 드시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건강함의 시작, 나를 아는 건강 큐레이터 리터리시 M입니다.